단순히 요동친다는 표현으로 한국 주가를 지금 평가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6천을 어제 돌파했고요. 오늘은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식시장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이요. 낮에 이 대본을 쓸 때 6,200을 돌파했다고 썼는데 지금 6,300이 됐어요. 이 정도로 이제 하루에 300씩 오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좀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예, 지금 앵커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요동친다, 오른다는 말로서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 또는 스카이라케팅,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5천에서 6천 올라가는데 한 달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이 정도의 상승 속도는 세계 증권 역사에도 보기 드문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오르면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조정은커녕 오른 데서 더 오르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폭발 상세다. 상당히 지금 한마디로 무섭게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섭게 뛰고 있는 상황에 근거, 보통 이제 예. 멋있게 표현하면 펀더멘탈. 예. 예.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너무 장밋빛으로 잘 될 때는 모든 게 다 잘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각각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서 네. 똑같은 재무 지표 또 경제 성적표를 가지고도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를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었고, 거기다가 또 경기 사이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인공지능의 그 붐이 네. 메모리 반도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 닷컴 버블 때도 이 처음에 인터넷이 뜨고 한 4, 5년 후에 메모리 반도체가 온 이런 패턴도 비슷하고, 그런 면에서 오를 요인은 충분히 있다. 거기다가 정부가 여러 가지 상법을 3번에 걸쳐서 3차 상법까지 개정을 해서 각종 주가를 띄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특히 자사주도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무 소각제도, 강제로 자사주를 소각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에 주가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각도에서 주가 오르는 것은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 속담에 산이 높으면 이 골도 높다, 골도 깊다, 이런 게 있는데,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네. 너무 빨리 올라가기 게 아닌가. 자, 지금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를 나타내는 과학적인 지표로 흔히 우리가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걸 씁니다. 네. 그것은 PER이라든지 PBR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를 놓고 볼 때 PER이라는 거 주가 수익 비율인데, 요거를 놓고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수준에 비해서 다른 나라하고 상대 비교할 때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PBR이라는 것은 네.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인데, 그거는 이미 일본이라든지 많은 나라를 우리나라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이미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하나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상태, 또 하나는 이미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서 조금 불안한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PER이나 PBR 지수가 주가와 이익이나 또는 회사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익이라는 게 이게 미래의 이익이 현재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오늘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회사가 정말 예측대로 그 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올린다면 이것은 밸류에이션 지표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도 만약에 이익 증가율 속도가 못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는 한꺼번에 주가가 와르르 떨어질 수도 있는 한마디로 지표적인 관점, 과학적 그 가치 분석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의 이 이익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주가와의 상관관계 그것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들의 어떤 그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 뭐 대주주의 비교 어떤 횡포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몇 가지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른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소각도 의무화하고 뭐 배당도 더 하게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 투자가 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투자가 사실 실물 투자냐? 그냥 이제 그 있는 구조인데 말하자면 그랬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경기의 활성화의 어떤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거냐? 물론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또 다른 거에 또 돈을 쓰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 것에 기반한 주가 상승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실적에 중장기적으로 비례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업들의 실적과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됐고 지금도 각종 경제 지표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성장률, 투자율, 그다음에 소비 거의 지금 정상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경제 지표나 기업의 실적을 놓고 볼 때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과도하게 오르는 거다. 다만 과거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정되는 과정에서 과거와의 시점을 비교한다면 주가 충분히 오를만해. 하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지표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올해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떠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도 외국인은 팔자였거든요. 2조 이상 매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 7, 8조를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주가 상승이 뭐 상승은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의 상승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가파르지 않은가에 대한 조금의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뭐 워낙 지금 이 실적 가이던스 단기 순이익이 더 높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도체라는 게요. 경기가 굉장히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경기 민감하고 약간만 방향이 틀어져도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가 잘 되는 요인도 제품의 기술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물건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종전보다도 3배 내지 5배 높기 때문에 지금 마구 지금 폭등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또 주가 억누르기, 재벌 총수들의 주가 억누르기를 반드시 시정하겠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정상화라든지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그동안에 역대 정권이 해오지 못한 엄청난 저항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식을 끌어올리겠다. 그거 매우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주가와 관련된 것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것을 막 융단 폭격을 하면 이게 나중에 쓸거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올랐을 때 역대요. 인류 역사를 네덜란드가 정권 시장을 만든 약 한 800년 역사를 놓고 볼 때 반드시 빨리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오늘 한국은행에 이창용 총재도 네. 그분은 금리 인하하자 계속 돈을 풀고 이러는 다고 시장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오르는 데 대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네.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좀 냉정하게 경제를 뽑고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진보적 시민 단체들에서는 최근에 네. 4천, 5천 하면 금투세 하자고 하지 않았냐. 이제 네? 6천까지도 했는데 금투세 왜 얘기 안 하냐 이제. 그 시행도 못 해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맞습니다. 다시 좀 하던데 소장님 맞습니다. 보실 때 이 얘기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금융 투자 이익세 금투세는 네. 사실 주식이나 채권을 해서 이익이 난 경우에 거기서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이게 소득인정보세 세금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분야에 그 근로소득세 열심히 밤새워 일하는 것에 탁봉해도 세금을 매기면서 주식에 세금을 안 매긴다는 게 이게 적어도 세법 원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러나 그 당시에 법을 만들어 놓고도 유예한 것은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좀 유예했다가 네. 시장 좋을 때 하자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주가가 폭발하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네. 오로지 경제 논리로만 놓고 볼 때 이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원래 다 합의가 돼 있었던 거고 네. 물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너무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네.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요. 한꺼번에 급격히 올라가서 나중에 크게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용기를 내서 나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또 한다고 하면 또 바로 하기 전에 이익 실현하고 빠지려고 해서 또 주가 또 내리냐 이렇게 또 나올 테니까 또 오르면 오른 대로 찬바는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로 주식 시장을 자본시장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는 관점에서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한국 경제 100년 되기를 위해서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나 주가를 놓고요. 예를 들면 주가를 5,000포인트 올리겠다, 7,000포인트 올리겠다 이렇게 주가 지수를 목표로 내건 그것은 정치 선동입니다. 네. 이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자본시장을 건전화하겠다.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목표를 내놓고 주가가 올랐다고 박수치고 자 지금 이게요. 부동산은 오르면 나쁜 것이고 주식은 오르면 좋은 것이다. 그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이 투자 자금으로 우리 선순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동산보다는 당장의 기업들한테 돈이 가니까. 그러나 그런 논리로 본다면 부동산 채워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면요. 그 돈을 건설업체들이 많이 버니까 그러면 건설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끌어올린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은요. 어디까지나 자본시장 정상화나 자본 조달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아주 일부입니다만은 마치 선거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얼마 올리겠다. 무슨 6,000포인트 위원회를 만들고 7,000포인트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은 트럼프나 할 수 있는 그런 선동 정치지 이건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어차피 큰 회사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평균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 자체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투자자로서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올린다 내린다는 목표를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죠. 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5천보다 더 올라가 버려서 참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747 이런 높은 막 숫자가 큰 것들이 실현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작 실현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뭐 하더라고요. 6천이라 오르는 게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사주 이제 소각 그러니까 그 사내 보유 주식 소각이 예.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만 예. 이게 사실은 그냥 시장에 파는 것도 예외로는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매각을 해서 차라리 자금을 보유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소각하는 게 낫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게 100번 낫죠. 아, 왜냐하면요, 이 자사주가 사실 경영권 방어하는 마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는데 그것을 시장에 모든 똑같은 조건으로 파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쪽에 집중해서 팔고 그동안 그래 왔거든요. 그랬죠. 이럴 때는 삼성전자가 자기 우군을 현대차하고 서로 미리 내정을 해놓고 우리 거 가져가. 그리고 너희들 자사주 우리한테 줘. 이래가 그러면 서로 팔았으니까 자사주가 없어지고 오길권이 부활이 되는데 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백기사 형태로 딱 나타나거든요. 네. 뭐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다만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상법 선생님, 소장님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사주 네. 소각의 현황은 앞으로 저희가 한번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